과거부터 농촌의 재산 목록 1호 하면 소를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축산물 수입이 늘고 사료비는 높아지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더에서는 한우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님과 함께 한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자조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말 그대로 자조금을 기금을 만들어서 예. 이제 우리 한우 산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라 보면 정확하고요. 예.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이제 소를 출하하면은 예. 두당 이제 일정 금액을 예. 지출을 해서 그 금액을 모아서 예. 그 금액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목적은 우리 농가들이 우수한 소를 키워놔도 예. 정말 질 좋은 양질의 그 소를 키워놔도 판매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농가들한테 소득이 감소되고 또 예. 판매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농가 스스로가 개개인이 홍보도 할 수 없고 판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 스스로 자조금을 만들어서 우리 가격이 한우 시장이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소비 촉진에 판매도 하고 예. 또한 그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보면 정확합니다. 지금 뭐 두당 걷는 금액이 얼마 정도? 두당 이제는 두당 2만 원을 2만 원. 거출하고 있고 예. 우리가 자조금은 2005년도부터 예. 시작을 해서 얼마 정도 거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한 9년째 시작을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올해 예산으로 보면은 예. 올해 한 총 도축될 두수가 예. 한 90만 두 예. 정도를 보고 예. 두당 2만 원 같으면 180억 정도 되죠. 예. 180억 정도 되고 정부에서 또 이제 출연금이 정부의 출연금이. 축발기금으로 예. 출연금이 한 70억 올해 배정이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넣고 해서 1년에 보통 한 230억에서 250억 예. 정도 집행을 한다 보면 정확합니다. 뭐 최근에 얘기를 듣자니까 이제 한우 소비량이 뭐 삼겹살 판매량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어떤? 예, 그 부분은 참 정말 좋다 해야 될 것인지 또 슬프다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 지금 한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산지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은 수치 가격이 안 떨어져 있다면 유통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잡한 유통 구조가 참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한우 시장이 공급이 많아서 그다음에 농가가 뭐 사실은 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축산 한우 산업을 떠나가는 이런 현실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해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예.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많이 소비가 이제 일어나는 단계에서 예. 돼지고기 삼겹살보다도 한우 구이용이 이제 또 앞섰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참 상당히 참 좋으면서도 씁쓸한 이제 그런 예. 감을 느꼈거든요. 예. 그거는 단지 이제 현재 소비 시장이 값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의 앞으로 좋은 점은 이제 수입 소고기 대비 예. 한우 고기 대비 수입 소고기가 상당히 값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에는 돼지고기 유통이 일어난 곳인데 이제 중국에 이제 5%의 어떤 상위권 되는 국민들이 고기를 소고기 시장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수입 소고기 호주 사이라 특히 중국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수입하는 소고기 값이 상당히 올라서 한우 고기 대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수입 소고기 값이 좀 오르고 있군요. 거기다가 우리 한우 자조금에서 지원을 해서 한우 가격을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많이 우리 자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서 유통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앞서지 않았나 희망적이면서도 상당히 또 좀 전체 시장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수입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국내산이 총 점유율을 보면은 국내산 가면은 이제 한우가 있고 유구가 있거든요. 그 유구란 거는 이제 젖소 그다음에 젖소 이제 그 유구를 말하는데 국내산이 한우와 유구가 점유하고 있는 게 48%. 그렇다면 수입 소고기가 총 52%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우 시장에 점유하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이 수입 소고기를 찾아 먹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수입산 소고기를 55%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나오셨으니까 지금 쭉 말씀에 듣다 보니까 이제 한우 농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가들도 많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우리 한우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정말 질 좋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소고기거든요. 한우거든요. 일본 한우와 우리 대한민국 한우가 전 세계에서 유전적으로는 제일 우수한 소고기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질 좋은 소고기를 우리 농가가 애써 힘들어서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공급이 사실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농산물은 5%가 공급이 많으면 값이 폭락하고 5%가 부족하면 폭등을 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한우 투수가 증가했죠. 그 과정이 정말 우리 농가의 책임이라 보기는 어렵고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놨지 않다 보니까 투수가 끊임없이 늘었고 또 2008년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상태에서 구제역이라는 이런 큰 여파를 맡다 보니까 소비가 완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가인 공급이라 해도 가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값은 폭락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대한민국의 한우가 지금 제가 추산한 한 30만 도나 320만 도 정도 되는데 이게 적정 두수가 270만 도라 보면은 한 50만 도 정도가 지금 공급이 가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아닌 한참 상위권에서 공급이 가인되다 보니까 값이 폭락했는데 뭐 1-20% 우리 농가들은 정말 지금 거기다가 악재가 겹쳐서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현재 원가는 오른데 소값은 떨어지니까 지금 한 마리 출하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마리 출하하게 되면은 소는 3년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3년을 애써 정성들여 키워낸 이 소를 출하하면은 한 마리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원가를 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한 마리 출할 때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들거든 보시면 돼요. 손해를 보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최근 3년 동안에 한우 농가가 지금 최소한 한 3만 한 5천 농가가 지금 산업을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13만 한 7천 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떨어가는 게 한우 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보면 자각하겠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느껴지는 게 이제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사실은 뭐 대책을 제대로 중간에 못 세운 탓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정부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좀 희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나오신 김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가한테 책임을 미루거든요. 왜 돛을 이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공급이 많이 하게끔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역으로 그동안 한 2010년 동안 10년 동안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아주 우스웠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회사 다니는 사람, 공직생활하는 사람, 정년퇴직하는 사람 이 모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이 어려우면은 촌에 소나 키우러 가지. 정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농사나 지으러 가지고. 정서가 예, 예. 촌에 소나 키우러 가지. 예. 그런데요, 대한민국 농촌은 보면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축산, 소나 돼지, 닭, 이게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농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그동안 정서 한 10년 동안 정서가 아니 어려우면은 회사 그만두면 소나 키우러 가지 뭐 이런 정서다 보니까 대한민국 농촌에 축사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예. 소두수가 기하급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 스스로는 자율적으로 소두수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 아니 두수가 뭐 얼마 불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농가 스스로 구제를 합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제가 본 결로서는 정부가 어떤 이거 통계청을 조사하든지 현재 우리 정말 제도 잘 돼 있는 일억제 소 주민등록증이 이미 한 마리 한 마리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억제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일억제를 활용해서 두수가 불어난다. 가임암소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가 만약에 올해 적정한 두수가 100만 두라고 보면은 1년에 송아지 태어나는 게 한 90만 두나 한 80만 두가 태어나면은 소비와 그다음에 공급이 예. 적합하게 맞아지는데 예. 가임암소가 지금 130만 두 같으면 1년에 송아지 태어나는 게 최소한 110만 두, 100만 두 이상 태어나면은 예. 결과적으로 소비보다도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생산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계속 불어난 상태인데 그걸 정부가 통계학적으로나 일억제를 통해서 불어날 것 같으면 사전에 한 2, 3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하고 일단 예고 경고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예, 걸어서 예. 농가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예, 예. 특히나 우리 한우산업의 한우협회라는 기구 있고 자조금이 있으니까 예. 자조금이나 협회를 통해서 예. 두수를 줄인 쪽으로 앞으로 2, 3년 후 되면은 폭등하고 값이 폭락하고 소두수는 엄청나게 사전 불어나니까 경고제를 예, 해야 사전에 되고요.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이 조정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지난 10년 동안은 그냥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수가 이제 완전 불어난 상태에서 지금은 농가 스스로가 이 두수 조절할 기능이 이런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 대책은 뭐냐? 최소한 가임암소 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한 10만 두는 한 수멸해야 된다. 이 수멸해서 이 수멸해가지고 또 시장에 내면은 똑같은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이걸 시장에서 격리해서 가공을 해서 뭐 어떤 그 가공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햄버거용이나 등등 이렇게 현 시장으로 격리할 소비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다가 어떤 정부가 대책을 실효성 대책을 내놔야 예. 현 산업이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산업이 엄청 오래 갈 것이다. 뭐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 반응 아직까지는 이렇죠. 아니 제가 본 것에는 98년, 99년 그 IMF 시절 어려울 때도 정부가 수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 관계자, 농림부 장관님이나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현 장관님 아니죠. 전 서구용 전 장관님한테 제가 강하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현재 수매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수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그러면요 수매 안 하면은 제가 본 것으로는 이 한우 산업 미래가 참 불확실하고 농가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어떤 대책을 내라고는 늦다. 또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놔줘버리면 그러면 한우 농가는 박살나겠죠. 투수 기하급수로 줄겠죠. 2000년도 매시로 1999년 2000년도 매시로 기하급수도 투수 줄어들겠죠. 예. 문제는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놔줬다가는 투수가 줄어들었고 한우 소비량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예. 그 자리에 수입 소고기에 대체한단 말입니다. 소고기 시장은 이미 여기 한계가 딱 있는데 예. 한우 공급이 줄어들면 수입 소고기에 대체를 하자면 다음에 그 시장을 빼들기라고는 아마 저는 지금으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정부가 수매해서 공급량을 좀 줄여주시기를 강하게 희망하시는 거군요. 예. 예. 뭐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 수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재선 싼데 약간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이게 소비지에 오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유통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거기도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시국점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두수가 한 거래되는 게 한 60% 가까이 안 되겠나? 그 대행 유통이나 하나로만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제가 본 것은 한 20%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시국점이나 이런 유통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국점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아마 기업조합, 기업 이런 쪽에서 거래되는 게 한 60%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이 유통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현 실정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무시하고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예, 예. 우리 노무현 공이 되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복잡하죠. 어렵다는 걸 예, 예.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언제까지 이거 보고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소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값이. 예, 예. 우리 농가 수지 가격이 대한민국에는 소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사료값 등등 이 우리 농가의 어떤 인건비 다 빼고 예. 또한 우리의 고정적 투자는 고정 자산을 감가상각을 빼더라도 빼고 예. 우리가 최소한 생산 원가가 소를 한 마리 생산하는데 생산 원가가 최소한 350, 400만 원 들거든요. 생산 원가가 원가가 350, 그리 듭니다. 예, 예. 송아지값, 사료값 하면은 예, 예. 원가가 그리 드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그 사료값이 되는 게 경영비가 한 350에서 400 들고 예. 송아지 한 마리 만약에 사게 되면 150만 원, 200만 원 지금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원가가 최소한 한 마리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치집니다. 예. 출하면은.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질 좋은 소고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의 뭐 호주나 미국 매시로 하면은 가격은 다운되겠죠. 그러나 그 질 좋은 소고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이 평균 두수가 한 20분이 안 돼요. 예. 미국에는 한 사람이 두수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뭐 10만 도, 뭐 5만 도, 뭐 만도 예. 이 되지만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0두의 평균 두수를 관리를 하면서 아주 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 구조상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현실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농가 수치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불과 한 3, 4년 전하고 비교할 때 절반 이상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수치 가격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 이제 시국점이나 소비자 저 식당에서 구매하는 접하는 가격 구매 가격은 여전히 비싸죠. 변함이 없죠. 예. 비쌀 때는 지금이나 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이 가격이 이제 공급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은 이제 소비자들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생산자는 답답하고 또한 소비자들 역시도 생산자 소비자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죠. 예. 소비자들도 좀 저렴하게 좀 값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자조금에서 정말 고민 끝에 연동제라는 가격을 제시하려고 분기마다 한 번씩 연동제 가격을 예. 제시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공급 가격이 어느 선이 적합하다라는 걸 가격을 조사해서 예. 발표를 하려고 예. 지난 이제 1분기에 우리 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적정 소비자 가격. 적정 소비자 가격을 예. 제시를 하려고 예. 홍보나 언론이나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또 예. 대형마트 뭐 등등을 통해서 적정 소비자 가격을 이제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한우 이제 홍보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홍보책자도 만드셨다고 하시고 홍보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자조금에서 홍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V 홍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PR카나 예. 신문지상에 공공하는 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신문지 여태까지는 이제 TV 공중파를 통해서 TV에 노출한 홍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예. PPL 이런 부분에 이제 홍보도 있었고 또 신문지상에 등등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부터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식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어떤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 아마 거대한 업무로 해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아마 준비해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인데 제일 그게 이제 문제가 하나를 보면은 채식주의자들, 예. 이 채식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논리를 보면은 이 채식주의자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만큼 채식주의를 잘한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대한민국만큼 채식주의를 잘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채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주장은 미국의 소고기, 육고기 이제 단백질 공급하는 미국의 소비 패턴을 그 제도를 마치 미국의 그 1년에 120kg를 먹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식욕 문화 그게 그거 미국의 문제 확실히 있죠. 1년에 120kg를 먹으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그곳은. 그렇습니다. 그곳의 논리를 가지고 그곳의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채식주의자의 주장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고기를 한참 더 먹어야 됩니다. 왜? 저희 부모 세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다 20년 떨어져 있어요. 60 뭐 60 뭐 많아야 7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큰 중병을 앓지 않으면 최소한 80은 되잖아요. 70대 중반 80대죠. 자, 한 20년은 이미 수명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단백질 공급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물론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여도 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분명히 기본 건강은 이제 영양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문제인데 단백질 공급이 제일 앞섰다 보면 돼요. 그 동안에 자 우리가 사람이 이 영양을 보면은 세 가지 영양이 있습니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자 지방은 그 동안에 탄수화물은 우리가 채식 문화다 보니까 그대로 쭉 받았는데 우리가 단백질 공급을 못 받아서 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끊임없이 단백질 공급을 적합하게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강 질도 좋아졌고 수명도 늘어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예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자, 오리고기는 일부러 찾아가서 먹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마라. 소고기는 있어도 먹지 마라 피해라. 이런 문화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몸이 허약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님들한테 진단을 받으면은 몸을 보호하러 갈 때는 항상 소고기를 먹으라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만 뭐냐? 소고기가 그만큼 단백질의 우수의 양질을 가진 단백질이단 말이에요. 소고기가.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 다 단백질 좋습니다. 좋은데 소고기가 그만큼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가진 소고기가 단백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소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이거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잘못된 지식이 전달됐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잘못된 전달된 지식,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조금에서 올해 이 한우고기 예찬이라는 이런 책자를 제가 한번 한우고기 예찬. 한번 제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 책자를 갖다가 한번 연구 용역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축산 한우 키우는 대표로라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인솔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지식을 소비자들한테 바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을 위해서 제대로 알리자는 차원에서 자 채식주의자들 주장에 채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주장 자 장점만 이야기해놨습니다. 단점은 수백 미터 감춰놨어요. 채식을 했을 때 뭐가 문제고 좋은 점은 뭐냐 단점이 뭐다. 이걸 제대로 할 것이며 또한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느냐 공급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을 알리기 위한 이 책자를 먼저 발간했고 앞으로 우리 공중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 부분에서 잘못된 지식을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올해 홍보를 제대로 저 공중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좀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아마 그쪽에 아마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제작해서 예. 소비 문화를 패턴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오신 김에 이제 그 한우 결국 이제 수입 소고기하고 이제 서로 시장에서 맞붙어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품질이 중요할 텐데 예. 뭐 과학적으로도 이제 한우 소고기 우수성이 입증이 됐다고 하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수입 소고기는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인식이 호주나 미국 가면은 아주 덜이 광활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서 키운 소를 아주 좋은 소고기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외국에는 결과적으로 시국이 고기가 주식이다 보니까 예. 계량이 예. 질적으로 계량을 해놨어요. 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기 양을 많게끔 계량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은 한우는 질적으로 계량을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양질의 소고기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예. 지금 등급을 이제 미국에 가보면 저한 가봤어요.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등급 기준이 마블링이라는 거죠. 예. 한우 등심에 소고기 등심에 마블링이 얼마만큼, 꽃등심이 얼마만큼 침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제 1등급이 뭐 프라이급이든가 그다음에 초이스급 뭐 등급 3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15개 등급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세분화되어 있죠. 아, 저희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군요. 그런데 그 기준이 등심의 마블링이 얼마만큼 침착되어 있느냐. 이제 꽃등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 기름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으로 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게 에너지를 태워야 되는 게 30%입니다. 지방으로. 지방으로 영양소를 30% 공급받는. 그러니까 지방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한우고기는 등심에나 이 꽃등심 마블링이라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군요. 아주 유익한 지방이라고 보면 되죠. 지방이 많이 필요한데 한우고기 등심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정말 이렇게 좋은 자연식품이 없어요. 자연식품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1년에 한우고기를 먹는 양이 평균 보면 1년에 4kg밖에 못 먹어요. 아까 미국은 120kg. 이제 미국은 이제 그 120kg 먹지만은 대한민국은 이제 수입 소고기가 다 하면은 한 10kg 정도, 11kg 정도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죠. 그런데 한우는 4kg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한우는 아직까지라도 한 2배, 3배는 더 먹어야 돼도 아무 문제 없다.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먹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고기가 마치 기름이 잘못됐냐. 자, 기름은 이제 30%는 지방으로 우리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방은 결국은 많이는 강하게 섭취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 우리 한우를 토축하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산은 내장 속에 있는 뭉텅이 기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가공하면서 다 볼가냅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어요. 포화 지방산은.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등심에 있는 지방만 우리가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우수한 좋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한우고기를 마치 지방을 오다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오다한 이건 잘못됐고 그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 연구 용료를 통해서 한우 등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아주 그 맛을 내는 이는 좋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우고기는 얼마든지 더 먹어도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저녁 들어서 한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침이 꿀꺽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와규 그러면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따져 보면 뭐 우리도 이제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하고 이제 뭐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 말고 또 우리도 밖으로 좀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지원하고 계시죠. 어떤 지금 현황이 어떤지요? 와규라면 이제 일본의 일본 소죠. 하우라 보면 되거든요. 예. 자, 일본에 이제
그 소고기 시장이 우리 한우보다는 앞서간 건 틀림없습니다. 예. 앞서가요. 예. 우리가 항상 일본을 이제 지금 한 5년, 10년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모두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유전자를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게 와우와 대한민국의 한우입니다. 와규와 한우. 예. 한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한우 어떤 그 시장도 아주 그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제 개량을 많이 해서 일본 와구 못지않게 아주 우수하게 도달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 해도 과연 아닐 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질 좋은 이 소고기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뿐만 수출을 하려고 예. 해보니까 제가 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 미국을 가서 미국의 백화점에 또 마트에 판매되는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가격에서 미국에는 수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마트에 판매되는 등심 가격, 미국의 마트에서 판매되는 등심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한 4분의 1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우리가 예. 되겠습니까? 예. 미국 시장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격 경쟁력에서 좀 경쟁력에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구조상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은 한 사람이 뭐 만두, 2만두, 10만두씩 키우는 거고 대한민국 한 사람이 20도 키우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죠. 그렇다면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중국 시장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예. 중국의 그 5%의 상위권 국민들이 지금 이미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돌아섰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중국의 그 국민 수가 상위권 국민 수가 5천만에서 7천만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을 공략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 예. 그러자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등등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출이. 그렇다면은 미래의 수출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한류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을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예. 우리 한우 자점에서 중국의 아주 우수한 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한우를 홍보하고 이분들 갖다 우리 한우를 맛을 제공해서 공짜로 제공해서 한우 맛을 길들여서 대한민국에 가면은 정말 한우라는 게 있더라. 정말 그거 먹고 싶더라. 한우 먹으러 대한민국 가자. 라는 이런 취지로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제주도 수도 성산 일주목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비촉진 행사 시식회를 해봤고 올해도 그쪽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한류 관광객을 특히 중국인들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해야 됐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타겟은 중국 예. 시장이었습니다. 그 위원장님도 지금 뭐 저기 소 언제부터 좀 키우셨습니까? 저는 축산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축산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91년도에 1991년도에 축산을 시작했죠. 축산을 시작한 동기는 주위의 친구분들이 축산을 많이 하고 있었고 우연찮게 또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이 또 좋지 않고 해서 우연찮게 축산 쪽으로 23, 4년 하셨군요. 뛰어들었습니다. 한 23, 4년 그러면 정도 상당히 그래도 오랜 기간인데 그 좀 짧게 위원장님께 한우가 무엇인가라고 짧은 답변을 여쭌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우는 정말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갖춘 우리 민족과 같은 산업이죠. 우리 국민이 농촌에 다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앉아 다 농지했잖아요. 구성원들이 촌에서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자식 공부시키고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재산 증식하고 그래 했잖아요. 다 국민이 정서입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와 지금은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정말 딱 주장하고 싶은 게 한우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농촌이 무너진다.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 시대다죠. 이미 평균 수명의 75살은 5살은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농촌에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람 과연 5살 넘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럼 누가 짓느냐? 대한민국 농촌은 농촌을 지키는 건 한우 키우는 농가입니다. 자, 한우 키우는 농가가 지금 이제
20만, 17만, 지금 14만 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각 동네 곳곳마다 예. 몇 명 있으면서 이 사람들 기계를 갖춰가지고 예.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셈이죠. 예. 만약 이 한우살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농촌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한우는 대한민국 농촌을 지킨다. 그게 예. 제일. 한우는 대한민국의 농촌을 지킨다. 예.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나오신 김에 우리 텔레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소비자들이 될 텐데 예.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부탁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또한 정말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자분께 제가 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한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농촌을 지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한우를 키우는 농가로서 한우를 많이 애호해 주라고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우리 한우 농가를 위해서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 농촌 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고기도 식량 주권에 꼭 필요합니다. 예. 최소한 대한민국 식량 주권에 최소한 앞으로 한 40~50%는 예. 우리가 한우 부분이 점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우를 버리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를 저렴하게 질 좋지 않는 소고기를 저렴하게 사 드실 수는 있을란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게 5년, 10년 또 미래의 우리 후세들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꼭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소비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을 지켜주시라고. 그 농촌을 지켜주는 것은 대한민국 한우, 또 대한민국 돼지, 예. 닭, 쌀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 갖고 이용해 주셔야 대한민국 농촌이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한우는 우리의 소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해야 우리의 축산 농가 또 우리의 농촌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구조가 좀 개선돼서 좀 적절한 가격에 한우가 많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